다음은 김혜숙 소설가님께서 19세기 판소리사의 공백과 소설적 상상력, 신재효와 진채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허금파 이야기를 써서 제1회 고창 신재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혜숙입니다. 제가 오늘 좀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 고향이 고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소리를 하셨는데요. 고창에서 판소리는 아니고 시조창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이다 보니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문순태 교수님한테 소설을 배운 제자입니다. 직속 제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금파를 쓸 때 너무 자료가 없어서 신재효 선생님과 진채선에 대한 그런 책이나 논문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훈상 교수님의 논문을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두 분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너무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금파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저는 또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소설적 상상력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요, 19세기 판소리사의 공백과 소설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신재효 선생님과 진채선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차례는 사료의 공백과 소설적 상상력, 그리고 왜 이 자리를 갖게 됐는지이고요. 그 다음에 문수태 교수님의 소설 도리화가와 이종필 감독의 영화 도리화가,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작품 속에서 이제 도리화가 속에서 진채선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진채선의 사라진 행적, 그리고 그 상상력이 그린 궤적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판소리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고창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신재효와 진채선 이야기는 사료를 볼 때 공백이 많았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생부터 그 다음에 누구한테 소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행적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술적 자료에서도 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 가지로 정립을 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공식 기록은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 양반 중심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중인이나 천민의 기록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신재효 선생님은 중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만 진채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훈상 교수님께서 19세기 후반 신재효와 여성 제자들 그리고 판소리 연행 변화에서 진채선이 궁궐을 나와서 그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기 이전에는 진채선이 궁을 나와서 사라졌다는 설, 그 다음에 신재효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그 3년상을 치르고 사라졌다, 이렇게 그냥 그 모호하게만 나오던 자료들이 2013년 그 논문으로 인해서 1879년에 영광에서 마지막 연행을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1년 뒤에, 그러니까 1880년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여기에서 끝입니다.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진채선이 문학적으로 알려진 작품이 문순태 작가님의 소설 도리화가입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음악 전문 잡지 음악동화에 연재했고 1993년에 이게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4년에 복간되었고요. 소설의 주요 내용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호 선생님이 중인 신분이라는 걸 깨닫고 방황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손흥록이나 권상득, 모훈갑 등을 만나서 소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진채성과의 만남, 판소리 6마당을 정리하는 등 판소리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도리화가 부분은 거의 정말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2015년에 이종필 감독이 도리화가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었는데 나무위키 추산 관객이 31만 명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안 보셨나요? 봤어요? 다 봤죠. 근데 좀 많이 자, 그런데 이제 소설은 신재호 선생님의 일대기가 많았더라면 영화에서는 전면적으로 조선 후기 186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최초로 등장한 여루 판소리꾼 진채성과 신재호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금기를 깨고 여성 최초의 명창이 된 진채선의 이야기와 낙성현 이후에 운영궁에 머물게 된 제자를 위해 신재호 선생님이 도리화가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주 대사습사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원래 관기는 기회학습으로 성악은 시조, 가곡, 가사이고 음악은 거문고, 가야금이며 무용은 주로 살풀이와 승무의 민속모용의 하나고 판소리는 절대로 입에 담지 못한다라는 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기를 깨는 거고 금기를 깼을 때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채선이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던지 아니면 뭐 원래 기생이었던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금기를 깨고 소리꾼이 됐다면 그래도 그 사회에 적응하는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수지라는 그 배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리가 가려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불편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진채선은 금기를 깨긴 깼지만 오로지 그 목소리는 신재호 선생님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 다짐했습니다. 심청이처럼 살고 싶다고. 목숨을 버려 모든 것을 얻은 심청이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승님께 마음을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춘향이처럼 살고 싶다고. 오직 한 분에게만 마음을 주었던 춘향이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춘향이는 사랑했고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채선이 신재호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마음으로 한 건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회적 금기를 깼잖아요. 사회적 금기를 깨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의 지향점이 사랑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문학작품에서 사랑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미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예술가나 전문가를 다룰 때는 이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이런 자기의 업적이 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창분들만
오신 게 아니라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작가님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대에 맞게 계속 개작을 하기 때문에 명작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설이 1993년이었지만 영화는 2015년에 나왔더라면 그래도 그 진채선을 그릴 때 21세기의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당당함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영화 속 진채선을 보면 19세기도 아니고 18세기, 17세기 이전으로 간 느낌을 들어서 저는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금판은 좀 당차게 써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채선의 사라진 행적. 우리가 진채선은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아직 미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우상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창에서도 그 독립사업회라든가 고창문화원에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아직도 정립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기화 고창문화원 원장님이 1991년 고창의 맥에서 쓰신 그 내용을 보면 노년의 스승을 보살피며 명창으로 활약하던 진채선은 스승이 타계하자 조용히 자취를 감추어 무상한 인생을 되뇌이며 이름 모를 암자에 붙여 세상을 마쳤다고 하는 그의 이질력 김막래의 증언으로 진채선의 행적은 막을 내린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기화 원장님의 마지막 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5년 8월 20일자 고창 지역의 역사 문화 이야기에서는 초록색만 있겠습니다. 마지막 독공을 빙자하여 목매에도 잊을 수 없는 내원굴의 눈물바다를 적시어 놓고 멀리 남쪽 바닷물이 출렁이는 경상도 진양 객가를 찾아 농계의 의암길을 물어 떠났다는 절규담이 있을 뿐이라 한다. 이렇게 마지막 글이 나오고요. 이거는 아까 그 고창문화원에서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나간 진채선의 행적이지 않을까 하는 비석입니다. 비석이고요. 비석의 주인은 이 비석이 지금 함안군 군북면에 있습니다. 이 비석의 주인 김혜자 씨는요, 지금 그냥 개인 주택의 마당 앞에 비석이 서 있는데요. 주인 김혜자 씨는 이 비석이 청룡암 암자의 주지 스님을 위한 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청룡암에는 여자 스님이 계셨는데 신도들이 스님을 기리기 위해 사후에 비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자신도 들은 이야기지만 주지 스님이 소리를 했고 고창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 함안군 군북면이 어떤 마을이냐면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 자체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김혜자 씨가 청룡암 근처에 바로 이제 옆집인가 앞집인가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군부대로 인해서 마을이 이전될 때 암자가 이전이 됐지만 비석은 좀 방치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비석을 발견을 하고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이런 문화재를 수집하는 사람이어서 이 비석을 이제 보여줬더니 혹시 이거 고창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은 제일 먼저 고창문화원에서 먼저 갔다 오고 저는 2차로 같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를 나가기 전에 비석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고전 번역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앞면에는 한유 공선 불망비라고 나오고 뒷면에는 이제 창설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종합을 해보면 무신년은 이제 현대로 보면 1968년이지만 또 앞에 60년을 가보면 1908년이 되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더니 이 비석은
외관과 글자의 모양 등을 볼 때 현대에 세운 비석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이 작고한 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여 세운 비로 추정합니다. 라고 고전 번역원의 답변을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들었지만 이게 누구의 비석이다 라고 말을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룡암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주지스님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지스님도 이제 그러니까 안 계셔서 전화를 했었는데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채선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그냥 또 이제 봉선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받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의 소설에 보면 진채선의 어머니가 봉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창설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창이지만 그 뜻이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왠지 이 비석이 진양 쪽에 있고 마지막 행적도 그쪽으로 이어지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윤상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신재호 선생님이 경상도 상주의 향리 지식인 이명구에게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는 편지가 경상도의 이명구 후손에게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구는 1850년경에 장성으로 유배했다가 비정진 등과 교류를 했고 그때 이명구를 만났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여기까지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19세기 이후에 경남의 함안과 고성에서 판소리 연행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영향을 받아 진채선과 어머니가 진양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소설적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좀 정리됐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 고창문화원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헌의 오류 교정 및 미공개 한문 문헌의 학술적 번역이나 정의를 위해서 고창군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독립사업회 이사장님도 오셨고 고창문화원도 계시니까 협력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진채선의 사진을 삭제해야 합니다. 고창문화원과 함께 제가 나무 위키 등 몇 군데는 공문을 보내서 사진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국장님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위키 백과 등에서는 잘못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창 디지털에 보면 고창군 생가 해가지고 진채선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윤상 교수님의 논문이 나오기 이전에 기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여기에서는 진채선이 사진이 진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진채선 행적은 아직 모른다. 여기까지 밝혀졌다.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외부인들은 그 정보를 찾을 때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했을 때는 이 논문 같은 걸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색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적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진채선과 신재호 선생님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직도 나오지 않는 남아있는 신재호 선생님에 관련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한 한문 초고들에 대해서도 고창군이 주도가 되어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정밀한 탈초와 역주 작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한문 서류들을 분석을 해서 나온다 그러면 진채선의 마지막 행적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비석도 과연 어떤 비석인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진채선의 잘못된 사진의 예입니다. 제가 금파로 상을 받고 2022년 3월 8일에 조선일보에 광고가 크게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1회 고창 신재호 문학상에다가 5천만 원짜리다. 이거 광고를 크게 내야 된다. 그러면 허금파의 사진을 달라. 근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달라고 찾았었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허금파는 진채선 다음으로 우리 판소리 무대에 선 인물인데 진채선과 허금파가 그 무대에 선 시간은 3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때 생각 못했어요. 왜 35년 전에 왜 35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사진이 있고 왜 후대는 사진이 없을까? 금파가 그렇게 미워서 지워졌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거 진채선 사진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사진이 들어온 게 1880년이고요. 그 다음에 1884년에 고종이 처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료는 1884년에 고종 황제가 찍혔는데 왜 진채선 사진이 나돌까? 라고 이제 해보니까 고창에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채선이 사진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 사진을 광고에 실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역사가 진실이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왜 고창군에서는 진채선의 사진을 썼을까? 근데 영화 도리와가에 보면 마지막에 진채선과 신재호 선생님이 헤어질 때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사진 찍는 게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에서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도 시대적 배경으로 따지자 보면 그건 잘못된 사진이죠. 그런데 이제 뭐 팩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설이어서 상상력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고창군에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최고 총괄 프로듀서인 신재유와 최초의 글로컬 아티스트인 진채선의 서사를 새롭게 재조명하여 대중이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다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수많은 노력은 영화 속 캐릭터에 묻혀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맞게 영화나 드라마, 웹툰, 소설 등의 창작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조선시대 여성 소리꾼의 등장은 단순히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무대의 금기를 깨부순 일대 문화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재호 선생님이 그 틀을 깬 게 진채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허구파도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김소희 명창이나 이런 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문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 생각에 고창이 이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판소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2025년에 K-POP 데몬 헌터스가 아주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걸그룹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낮에는 공연을 하고 밤에는 악령들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1867년 경복궁에서 최초로 소리를 했던 진채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진채선이 무대에 섰던 곳과 오늘날은 약 160년 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문화가 새롭게 변형이 돼서 세계적인 작품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한 말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판소리사에서는 가장 고창적인 게 가장 한국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